여러분, 옛 대전형무소를 아십니까? 1919년에 지어져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까지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요. 대전시가 이곳을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던 도중 담장과 취사장 일부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묻을 것인가, 발굴할 것인가, 일단 덮고 훗날을 기약할 것인가. 해법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새로운 유적의 등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옛 대전용무소의 역사성과 발굴 이후의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 대전시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옛 대전형무소 부지다. 이곳에서는 현재 옛 대전형무소 관광 자원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2019년 1월까지 총 9억 4천여 원을 들여 망루와 우물 등 역사 유적을 정비하고 전시 콘텐츠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체 부지 면적 8,998제곱미터 중 약 3,000제곱미터에 대하여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내용은 망루와 우물 등 유적 정비와 그다음에 추모탑 등 공원 정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관 조명과 스토리월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7일 공사 도중 옛 대전형무소의 담장과 취사장 시설 일부가 발견됐다. 대전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했다. 그리고 9월 10일 유적을 제외한 구역에 대해 공사를 재개하고 유적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유적의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고 대전시 문화재위원회는 발굴 유적을 보존키로 결정했다. 옛 형무소 부지의 일부 지금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는 도중에 일부 이제 옛 형무소와 관련된 이제 시설물이 확인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발굴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이게 그 근대 문화재로서의 그 가치가 높다라고 그렇게 이제 좀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존 방안에 대해서 문화지원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옛 대전형무소 터에서 새롭게 발굴된 취사장과 15m의 담장. 그러나 3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유적은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대전시가 복토 보존 결정, 즉 흙으로 다시 묻어 보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 문화재분과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보존 방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공사 기간이 국비를 갖고 와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대전시의 시민들이 이 장소를 기억해줘야 돼. 또 이 장소의 어떤 역사성 이런 것들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장소 외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묻고 간다. 그것도 하나의 보존이다. 동의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건 저희가 느낄 때 그동안 협치 과정이 있다가 단절되고 이후에 묻고 간다는 의미는 다시 들추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옛 대전형무소는 1919년 5월 1일 대전 감옥으로 개소해 1923년 대전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가들이었던 소위 정치범과 사상범이 늘어나자 일제는 대전 감옥에 독감방과 여성감옥, 구치감을 신축했다. 명칭이 대전형무소로 바뀐 것도 이때다. 19년도 당시에는 어차피 시가지는 역전 주변이었고요. 그쪽은 아마 교통이라든지 좀 수송이 편리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으로 이렇게 형무소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중범죄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셨던 그런 분들이 투옥이 되셨던 공간들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당시 때 이제 무의미하게 일반 국민들이 학살됐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형무소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몽양 여운영 선생, 심산 김창숙 선생 등이 옛 대전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해방 조국을 염원했다. 또한 윤필한, 홍준호, 김철수, 이중식 등 3.1 만세운동과 항일투쟁을 벌인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옛 대전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여운영 선생은 추후에 이제 그 옥중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감옥 생활 3년 동안 나는 병쟁이가 됐고 늙어버렸다라고 이제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산 김창숙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차 유림단 사건으로 14년형의 선고를 받고 대구 형무소를 거쳐서 대전 형무소에 이제 수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이제 옥고가 심하고 고문이 심했던지 이때 다리를 쓰지 못해가지고 나올 때 간수 등에 엎여서 나왔다는 안타까운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옛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사연들 때문에 옛 대전 형무소는 역사 문화학자들 사이에서 저항의 역사를 품고 있는 유적지라 평가받고 있다. 지난달 8월 세상에 공개된 안국전 당시의 대전 형무소 동영상, 인민군 포로 혹은 부역 혐의를 받은 민간인들이 수용된 옛 대전 형무소의 내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실 옛 대전 형무소는 독립운동가들의 저항 정신뿐 아니라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 또한 품고 있기도 하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불리는 민간인 학살지, 대전 산내 곤령골. 대전 형무소의 재소자들이 바로 이곳 산내 곤령골로 끌려와 무고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제주 4.3 사건으로 7년형을 받고 대전 형무소에 이제 수감되었던 명단으로 확인된 건 300여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순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사건 관계자들이 또 이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10년형 이상을 받은 분들이 포함해서 이제 2,000명들이 이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대전, 그다음에 인근 당시 대덕, 그다음에 논산이라든지 충청 지역 이제 보도연맹원들이 대전 형무소를 거쳐서 산내 곤령골로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고요. 1984년 대전 교도소가 이전하며 옛 대전 형무소는 허물어졌고 망루와 우물만이 남겨졌다. 지금은 두 문화유산과 함께 세월의 기억을 간직한 왕버드나무가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 이곳에 세월 속에 가려졌던 대전 형무소의 역사, 담장과 취사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항공사진을 확인해 보니 바로 정확하게 그 위치가 이제 독방이 위치했던 곳과 다른 곳, 그러니까 일반수들이 이제 수감되어 있던 곳하고 구분하던 이제 담벼락에 위치하고 일치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번에 이제 발굴되었던 담벼락을 보지 못했다라면 쉽게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요소였는데, 늘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탐방할 때 스토리는 훌륭한데 장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한계가 있다, 아쉽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담장이 나타났고 또 취사장으로 쓰였던 일부 건축물의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서 시민들이 직접 확인을 한다면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7일 중촌동 마을 주민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전 형무소 터 공사 중단과 유적 발굴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전시는 10월 4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옛 대전 형무소 유적을 보존 발굴하는 종합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대전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을 해서 내년도에 대전시 문화재 정목과에서 문화재 조사를 위한 전면 개발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의 전향적 태도는 반가운 일이지만 예산조차 미확보된 상황에서 흙으로 다시 덮일 유적이 언제쯤 제대로 조사되고 발굴될지는 여전히 미지수. 대전시의 의지와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은 지금 뭐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보존하는 측면에서 흙으로 덮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한번 좀 제대로 발굴을 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 근대문화 유산이니까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계속 얘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회적 참사의 현장이나 아픈 역사의 유적을 둘러보며 시대적 교훈을 되새기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는 1998년 역사관을 조성한 후 우리 아픈 역사의 현장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민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다크 투어 장소가 됐다. 이에 문화재청과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올 2월 서대문 형무소의 담장과 구치감 등을 1936년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 역사의 원형을 간직하고 알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2월 달에 발표한 내용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후에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죠. 이 복원 사업을 통해서 이 시민들과 이 과거의 역사를 공유해서 단순히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호흡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대전시 또한 관광 자원화가 진행 중인 옛 대전 형무소와 추모공원이 조성 중인 산내 곤룡골을 연계하면 다크 투어의 명소로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암울했던 시기에 만들어지는 어떤 흔적들, 역사적인 유물들 그런 것들 이제 마이너스 유산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화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 자체가 하나의 모뉴먼트가 될 수가 있고 관광 자원화의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대전시 중구 중촌동 마을 역사 탐험대 구루터기 주민들. 대전시의 관광 자원화 사업 이전부터 주민들은 옛 대전 형무소 터를 직접 가꾸고 마을의 역사 교육 탐방 장소로 활용해 왔다. 중촌동이라는 마을이 결국은 이 역사적 유물로부터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아가지고 이제 평화마을 만들기라는 그런 소책자를 만들었고요. 저희들은 정말 쓰레기부터 주웠어요. 쓰레기부터 줍고 이곳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냥 그러고 있죠. 2010년 남겨진 왕버드나무에 평화의 나무란 이름을 짓고 안내판을 세운 주민들. 주민들은 옛 대전 형무소 터의 역사를 더 많은 시민이 알고 느끼기를 바란다.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가치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유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곳을 제대로 보존하고 보존 이전에 이곳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함께 해나가는 지역 여론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설물들을 몇 가지 설치한다고 해서 그곳이 관광 자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본질적인 의미들을 또 역사성들을 살려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대전시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인식들이 좀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던가. 새롭게 발굴된 옛 대전 형무소 유적들. 공사 후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대전시. 옛 대전 형무소가 온전히 기억되고 제대로 된 관광 자원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용역부터 철저한 그 장소에 대한 고증, 역사적인 충분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된 상태에서 그 플랜이 좀 만들어지고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또 타 지역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장소의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향후에 아까도 언급했던 꼭 평화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좀 방향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두운 역사라고 하면 흔히 감추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역사적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전시 또한 의지 있게 발굴 유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대로 된 옛 대전 형무소의 관광자원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최근 주목받는 여행 트렌드가 있습니다. 혹시 다크투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두운 역사나 참사의 현장을 다니며 아픔에 공감하고 교훈을 느끼는 여행을 말하는데요. 어두운 역사를 지닌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고민하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결과물을 낸 대구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에도 학생과 일반 관광객들로 붐비는 대구시 중구 근대골목 투어 현장. 특히 청라언덕에서 진골목, 화교협회로 이어지는 1.64km의 제2코스는 근대 건축물과 역사, 근대 스토리가 어우러져 대표적인 근대 골목으로 손꼽힌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중심지 역할을 톡톡이 함으로 해가지고 근대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좀 더 활용 가치 있게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관광 자원화 시킨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명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상하 선생님이에요. 독립운동을 위해 당시 학생들이 걷던 3.1 만세운동길. 100년의 시간을 담은 대구 최초의 카톨릭 성당, 계산성당.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민족시인 이상화 고택을 비롯해 청라언덕 선교사 고택 등 대구 근대 골목은 근대 건축물과 역사를 연결해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완성했다. 그 결과 지역 관광 분야에서 큰 호평을 얻고 있으며 국내외 연 200만 명의 방문객이 오는 명소가 됐다. 작년에 사실상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를 들면은 건대골목 같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옛날에 막힌 골목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근대문화 체험관 계산 예가로 어떤 그때 지역에 있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떤 예술 문화 인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구시는 2007년부터 흩어져 있던 근대 건축물을 매입, 확보하고 한국전쟁 시기에 근대문화유산을 연결해 스토리가 있는 근대 역사 골목을 조성해왔다. 주요 현황을 보면 2007년 근대골목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필두로 2010년 종로 진골목 디자인 개선 사업, 2011년 철거 위기에 건축물을 매입해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 조성, 2013년 근대골목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이 시행됐다.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대구시에다가 기부 체납하면서 대구 근대 역사관, 대구에 이제 자료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상 이제 큰 시발점이 돼가지고 우리 인근의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이런 또 지금 현재도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가 민간에서도 이제 사실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부선 철도 건설로 시작된 근대도시 대전은 근대문화유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대전 근대 건축물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근대 건축물은 총 130동, 유형문화재 1동과 문화재 자료 8동, 등록문화재 16동과 비지정문화재 105동이 있다. 그중 동구가 가장 많은 60동, 다음으로 중구 40동, 서구 유성구가 각각 13동, 대덕구에 4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대 대전 100년의 좀 생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광역시까지 발달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근대 건축물들의 가치라든지 또 역사성, 또 장소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의 가장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근대문화유산 중 특히 근대 건축물은 도시의 정체성뿐 아니라 역사, 문화, 관광의 측면에서도 양질의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 활용과 보존에 있어서 시의 의지와 지역사회 인식이 부족했고 그 사이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사라져갔다. 대전 같은 경우는 80년대, 90년대에 조사된 많은 근대 유산을 보면 지금 저희 주변 지역의 뭐 군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타 지역하고 견줘봤을 때 절대 그 수적인 면 아니면은 어떤 질적인 면에서 절대 뒤지지가 않았거든요. 대전 원도심 근대 건축물 중 등록문화재 관리 사례를 보면 옛 충남도 청사, 한전 대전보급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충남 관사촌 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1920년대에서 50년대 근대 건축물인 산업은행 대전지점과 조흥은행 대전지점, 옛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은 민간의 소유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 사법무속학교 교장 사택은 화재로 소실, 뾰족집은 논란 속 철거 후 이전 복원됐다. 사법학교 교장 사택이었던 건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상당히 보존 상태도 좋았었는데 그것이 불타버려서 하루아침에 문화재에서 해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 불행한 일도 대전이 겪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뾰족집의 경우에도 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모양새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은 그 현대의 도시 환경이나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근대 건축물이 있었던 그 장소에 대한 기억, 그거에 기초한 스토리텔링의 무슨 문화 콘텐츠 발굴 이런 부분들도 노력이 조금 부족했고요. 대전의 향토 시인으로 지역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고 정운 시인의 고택. 지역문학계의 보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개인에게 매각돼 허물어졌다. 한편 일제강점기 무덕관이었던 곳에 다시 세워진 옛 충남경찰청 상무관은 근현대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한때 문화재 등록이 논의됐으나 현재는 개발 계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어떨까? 대전시 동구의 사례를 보면 철도 보급창고 제4호가 이미 철거됐고 백남욱, 박용호, 홍진아 가옥을 비롯해 1930년에서 50년대에 많은 근대 건축물이 철거 및 철거 예정에 있다. 정운고택의 경우에는 지역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보존에 대한 이제 목소리들을 높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지금 뭐 부청사 건물이든 상무관이든 이런 건물들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정뿐만이 아니라 비지정 문화재들이 제대로 이렇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미 개인의 소유가 되어버린 근대 건축물들을 대전시와 일선지자체가 일일이 매입하거나 확보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때문에 대전시는 기록을 통한 보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비지정 문화재도 조사를 확대해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매입 및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원도심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주요 건축물들, 하지만 지정이나 등록되지 않는 건축물들을 조사하는 것 하나, 그다음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는 면 단위 개발 지역에 대한 기록 조사입니다. 가치가 확인된 비지정 현대문화유산의 건대 건축물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3가지 꼭지를 가지고 지금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을 되살리고 연결해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대구시의 경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민관 전문가의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전문가에서는 실제로 많은 어떤 스토리를 개발했습니다. 어느 한 건물을 사실상 시작이 되어서 그게 사실 이렇게 퍼져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점 단위로 사실상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선 단위, 면 단위까지 확장되었다고 보거든요. 대전에도 어느 한 지점에 분명히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기관이나 전문가님들이 모여서 시작만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중구 북성로 일제강점기 신장로로 조성된 이 거리는 한국전쟁 후 피난 온 문인과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였다가 공구 골목이 형성됐다. 대전 분들 입장에서는 대전역을 내리면 이제 길 건너편에 있는 동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한 6, 70년 동안 이런 건물들이 일본 사람들이 지었던 어떤 유적 혹은 유산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1년부터 이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활용해서 좀 제대로 좀 써보자라고 하는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로 이제 8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뜻있는 개인과 시민들이 모여 근대 건축물을 매입하고 전문가는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컨설팅했다. 대구시는 골목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이 공간은 북성로 리노베이션이란 새로운 형태의 도시 재생으로 재탄생했다. 시민들이 이 근대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리고 수리하고 그리고 안에 새로운 컨텐츠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은 도와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 체계를 만들게 되었고요. 행정은 시민들이 여기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어떤 도시계획을 준비를 하지 혹은 어떤 식으로 지원금을 마련할지 서로 좀 구별이 되는 고민들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시작은 하나의 근대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서였다. 이후 보존 활용되는 근대문화유산이 많아지며 하나의 공간은 한 골목이 되고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바람직한 도시 재생을 이루었다. 현재의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옛날에도 대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그 대전역이 생긴 시점, 그것이 그 도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시의 미래를 생각함에 있어서 그 도시의 출발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그 시간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미래를 다시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정책적으로나 혹은 연구적으로 혹은 활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저는 매듭을 반드시 이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역사는 도시 대전의 숙명과도 같다. 대전시는 근대 건축물에 대한 기초 가치 조사, 체계적인 보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이제는 시민, 전문가와의 협치를 통해 대전만의 정체성이 담긴 근대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단순한 건축물의 이렇게 하드웨어, 건축물에 보이는 가치 요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건축물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 즉 이제 이거를 이제 물리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모두 잘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시민들에게 있어 또 이게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체계, 그런 그 친절한 정보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대전은 이제 근대 중심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원도심 지역이 건축물이나 근대 문화자산보다도 문화예술에 좀 더 방점이 찍히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점이 될 만한 근대 건축물들과 그리고 문화예술이 좀 결합을 통해서
대전은 좀 대전의 특색들을 만들어내고 대전의 색깔들을 좀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세계 창조 도시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생각하되 그 출발은 과거에서부터였다는 사실인데요. 근대 문화유산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고 새로운 관광자원의 토대로 삼기 위해 대전시 또한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 좋겠습니다.